자, 먼저 오늘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설마 그렇게 입고 왔어요? 어떤가요?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겉옷 없이? 네네네. 와, 남자네. 쌍남자네, 쌍남자. 지금 쌍이라고요? 밖에 6도던데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어. 오늘 어제까지 추웠다가 어. 오늘부터는 이제 뭐 이제 물론 14도 낮기온은 그렇게 올라가지만 네. 아침에 지금 제가 딱 차에 찍힌 온도 보면서 아. 와, 이거 다시 겨울이네 했는데 그래요? 다시 어우, 겨울이라고. 쌍남자. 네.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는 좀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주말에 날씨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요? 뭐 눈 왔다가 눈이 비 오고 왔다가 한방눈이 내렸다가 갑자기 싹 없어지고. 날씨가 미쳤어요. 약간 그러니까요. 장난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랑. 예,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 그 와중에 우리 박 팀장님은 봄옷으로 나는 봄이다. 겨울은 그렇죠. 가라. 네. 봄이죠, 봄. 쉽지 않은데. 쌍남자니까 저는. 상남자보다 조금 더 강한 그렇죠, 쌍남자. 쌍남자. 예, 예. 쌍남자 박종훈 팀장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시장은 왜 빠진 거예요? 야, 진짜 지난 금요일 날은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오지 않았나. 지겨워. 이제 네. 그만하라 그래요. 무슨 침체야.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날은 늘 좀 힘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은 정말 좀 하방으로 압력이 좀 크게 셌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수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게 되면 지금의 이 지수 흐름 자체가 지난 금요일 날 또는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을 그대로 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우존스 마이너스 1.69% 하락을 했고요. 정말 어떤 반등이 없이 한 방에 그냥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장중에 보여줬다. 나스닥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일부 뭐 반등이 없이 한꺼번에 쭉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인데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7% 하락했고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2.03%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PC 발표가 좀 나왔고 또 소비 지출에 대해서 또 개인 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뭐 그 부분이 뭐 코어가 조금 예상치보다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4월 2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으면서 뭐 중간중간에 정말 뭐 희한한 이야기도 나왔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또 추가적인 관세를 하겠다, 부과하겠다 25%. 뭐 이러한 뉴스들도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관세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의 데이터가 좀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물론 뭐 시장에서는 그 근원 PC가 소폭 올랐지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는 거에 시장이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여전히 또 급락을 하고 있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장 자체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부 완화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뭐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세 비율 자체를 좀 낮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일단은 시장 자체가 뭐 계속 또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제외하고는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이게 아직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그 자동차 관련한 기업들의 수장이 100억 건으로 다 이제 모였다면서요. 근데 네네.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마치 관세를 이제 부과시켜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100억 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렇죠. 그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지금 미리 자동차 사는 거는 내가 추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사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관세 또 때문에 올라갈까 봐. 미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원자재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GDP가 일부 약간의 좀 왜곡된 현상이 있는데 뭐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좀 한 가지 더 속보로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뒤에 가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볼까요? 자,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극도의 공포? 예, 다시 시장은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CNN 우리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되면 사실 약간 극도의 공포는 아니었고 갔다가 다시 공포 구간으로 올라왔거든요. 자, 그 부분이 지난 금요일은 다시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또 넘어가게 됐는데 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PC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또 미시간대에서 뭐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여러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러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S&P 500과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 과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부 시장에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황당한 뉴스 중에 하나긴 한데 황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 3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임까지만 가능한데 3선 다 방법이 있다. 점 네. 찍고 나온대요? 헌법에서는 그거를 막고는 있지만 또 방법이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어떤 이야기인지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아마 이 뉴스가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일론 머스크의 X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량 이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일부 이 X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이제 시장에서 했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요 이야기 뭐 뒤에 가서 또 기사 내용으로 자세하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타게이트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실상 그 AI 그 트렌드에 있어서 한 중심에 있었는데 요즘에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 약간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묻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데이터 센터는 텍사스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지금 현재 뭐 부지를 보고 있고 일부 데이터 센터는 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프트뱅크가 1조 달러 AI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지금 미국의 많은 고위 관료들 앞에서 PPT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을 지금 플랜을 잡고 있는데 조만간 손정희 회장이 가가지고 저 이렇게 할 겁니다. PPT를 보여주는. 아니 뭐 PPT로 만들지 뭐. 네. 그 뭐 자, 요새 다양한 방법으로 PT를 하잖아요. 뭘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예. PT를 할 예정이다. 그렇죠. 예. 저와 이 월모부랑 비슷한 느낌을 하겠죠? PPT. 자, 이렇게 헤드라인 5개 해가지고 헤드라인하고 지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데이터 보여주고 예. 요즘 뉴스가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박 팀장님은 매일 해가 더 잘할 텐데 좀 요청 그렇죠. 좀 받으면 한번 가서 해줘요. 2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예. 자, 하여튼 핵심 헤드라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금리와 유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 PC 발표를 했습니다. PC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소폭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튀어오르다 보니까 뭐 튀어오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상치 대비해서 코어 PC가 좀 올라갔다. 0.1% 올라갔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10년물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 4.2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성격이 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10년물 금리가 또 선행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이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방향성 자체가 미국 경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왔다라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유가도 69.3달러 소폭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올라갔죠. 최근에 좀 올라갔고 예, 그래서 유가도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얼마나 안 좋게 나온 거예요? 환율. 예,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원달러 환율 1,469원 지금 뭐 박스권 위를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게 다시 한 2월 수준으로. 네, 다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전고점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1,480원대를 한번 시원하게 뚫었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1,470원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3.7, 뭐 지속적으로 하단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 먼저 좀 볼게요. PC 먼저 보게 되면 이게 요 가운데 수치가 이제 예상치였죠. 이번에 발표하게 되면은 요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요건 이전치고 이 예상치가 0.3이었는데 MOM 기준으로요. 근데 0.4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서 일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근원 마찬가지로 이제 YOY 기준으로 2.7을 예상했는데 2.8이 나왔다. 여기에 이제 조금 요 두 개가 근원이 이제 코어 PC가 좀 튀어 올랐다라는 것이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고 요게 따라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도 좀 튀어 오르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C 그냥 절대치를 보게 되면 뭐 약간의 범피한 형상은 늘 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치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우려할 정도의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튀어 올랐냐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난 금요일날 시장을 정말 끌어내렸던 요인이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다양한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4월 2일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복 관세의 여파 또는 다른 국가들은 어떤 리액션을 좀 보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PC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헤드라인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다시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포 구간이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22를 기록하면서 극도의 공포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모르겠어요.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일부 4월 달에 아주 큰 변곡점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너무나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일부 투자자들은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어쩌면 전략일 수 있잖아요. 예, 시장이 너무나도 좀 과도한 베팅을 하기에는 타이밍 자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도 너무 크고 자, 그래서 지금의 여러 시장의 심리 자체는 많이 위축되어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축된 어떤 심리는 4월 2일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복할지를 그렇죠. 모르니까. 예, 많은 이제 다양한 어떤 협상책이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좀 수그러 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안도하겠지만 지금의 그 외신의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대강 어떤 대치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뉴스를 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지수 흐름을 좀 볼 텐데요. 물론 3월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3월 이제 1분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1분기의 성적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러셀 1000 밸류, 그냥 가치주, 상위 1000개 기업들의 가치주들은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2%대 상승을 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가지고 7.8%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S&P 500도 사실상 마이너스 10% 넘는 조정장을 준 이후로 좋지만 다시 중간에 좀 끌어올렸죠. 끌어올렸다가 일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시 마이너스 10% 조정장으로 또 들어가게 될지가 안 될지가 또 시장의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섹터별로 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지금 테크주 그리고 테크 섹터, 기술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섹터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기술 섹터가 마이너스 10.6% 하락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임의 소비재나 아니면은 이제 기술 섹터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체감상 좋지 않은 이거보다 더 아마 내가 보고 있는 계좌는 여기서는 섹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겠지만 내가 보고 있는 계좌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이러한 이제 하락을 아마 좀 겪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들어가지고 상승 섹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섹터의 어떤 성격을 보게 되면 지금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이제 상승률 상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지금 8.6%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 헬스케어가 5.4%, 유틸리티가 2.2%, 그리고 소재주가 3%,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3.8%. 물론 3월 달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3월 달은 다 좋지 않았어요. 노란색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
네, 좋은 흐름을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은 에너지 섹터 빼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노란색이 다 하방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3월달 자체는 체감상 너무나도 좋지 않았던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의 어떤 관세 정책, 우리가 2018년대를 되돌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탐리, 펀드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과거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2018년 관세 당시의 주가 흐름이 어떠했는가. 자, 이러한 엄청난 큰 변동성을 준 후에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 자체가 보게 되면 약 한 3분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때부터 9월 전까지 한 3개 분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3개 분기 정도 동안에는 이러한 어떤 V자 반등을 보여줬었다. 물론 지금의 이 관세와 지금의 일부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고평가되어 있던 구간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뭐 S&P 500 자체의 그 PR을 보게 되면 22배, 22.5배, 뭐 요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뭐 21배, 20배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과 뭐 맞물려서 일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차익 실현하는 매물도 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똑같이 또 이런 V자 반등을 보여줄 것이야.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EPS 수정치나 앞으로 이제 1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펀더멘털적으로 얼만큼 체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18년 일단 관세를 봤을 때 과거의 트럼프 1기 관세 때와 뭐 한번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일부 V자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에 뭐 파월의 긴축 정책에 따른 발표 그리고 코로나 이때 때문에 이때는 이제 크게 또 폭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논할 수 없겠죠. 바닥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과거에 이러한 정말 과도한 폭락은 또 하나의 기회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거나 일부 펀더멘털적으로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눈여겨서 시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늘 경험했잖아요. 늘 2022년 때도 경험했고 코로나 때도 경험했고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흐름이 어떠할지 같이 또 월모브를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요 표가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연준을 안 믿고 있다. 못 믿는다.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피봇이 지금 요 밑에 빨간색 요 화살표 때가 연준이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서 피봇을 그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시작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고 내려가면은 뭐 금리 인하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금리 인하 피봇 이후에 좀 믿지 않는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뭐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던 PCE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박스권을 유지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나 또 경기 침체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요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 지수는 급락을 하고 있고요.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는데 요 하얀색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요 파란색이 소비자 신뢰 지수다. 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많이 위축돼 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또 미시간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지금 작년 2023년 한 4월부터죠.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최악의 상황. 최악의 어떤 심리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요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이렇게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또 미국과 선진국, 신흥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미국 시장의 이건 이제 이퀄 웨이시니까 모든 이제 종목들이 이제 동일한 비중을 이제 적용을 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크게 지금 확 내려왔잖아요. 이 기울기 자체가 크게 내려온 상태인데 다른 선진국, 뭐 유럽 시장이 들겠죠. 유럽 시장이나 또는 신흥국, 중국이나 뭐 한국과 같은 자 이러한 이제 증시 자체는 미국과는 완전히 또 디커플링 현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일부 뭐 조정도 있고 하지만은 그 낙폭 자체가
신흥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은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떨어지더라도 다시 시장에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는 좀 다른 또 괴리율을 조금씩 뭐랄까요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오히려 선진국과 신흥국이 시장이 더 좋다.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팩트셋에서 이러한 이제 뭐 계속 업데이트가 나오는 이제 이익 추정치, EPS 추정치인데, 이번 2025년 1분기 S&P EPS 추정치가 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우려,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지금 남아있는 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1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월가에서 많은 추정치가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도 조만간 이제 또 시작이 되니까, 물론 이제 관세나 이런 정책을 우리가 먼저 맞닥뜨리고 그 이후로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맞닥뜨려질 텐데, 분명히 이번에는 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요 EPS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은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시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EPS 추정치가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삼선. 어떤 방법으로 삼선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감정. 어떤 방법으로 삼선을 한다는 거죠? 네. 다시 맑은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 3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벌써 3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지만 3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3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들 트럼프 너 이제 마지막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되게 이렇게 보니까 야, 나 다음번에도 할 수 할 수 있어. 있어. 근데 이게 3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총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2기잖아요. 3기, 4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부터. 예, 그게 어떤 그게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해 너무 이르다 덧붙였지만 이 아이디어에서는 농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말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갈 길이 멀어. 행정부 초반이잖아.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MBC 그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고, 저는 지금에 집중하고 있다. 자, 이는 세 번째 임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발언 중에 가장 직접적인 발언 중 하나로 평가가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예, 너무 이르긴 하지만 난 농담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요게 3선 또는 4선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헌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2037년까지 대통령으로 지낼 수 있다. 아니 본인의 나이가 있는데 무슨 나이가 37년. 저 2037년 되면 92세예요. 91세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날 때가. 자, 그래서 참. 2037년까지니까 지금 2기니까 3기, 4기까지도 대통령 지낼 수 있는데, 어떤 헌법 허점이 있냐면, 일단 22차 개정안은 어떤 사람도 대통령을 2번 이상 선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승계를 통해 역할을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뭐 기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벤스, JD 벤스를 대통령으로 출마시키고 이 대통령이 부통령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보면서 다 아이디어 얻었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대통령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헌법의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밀어준대요?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짝짝꿍하면 누가 하는 거고. 밀어준대? 자,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 전략을 따른다게 된다면 2029년을 넘어서 백악관에서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뭐 이런 에휴.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식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따지게 된다면 2037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으로 출마한 트럼프한테 권한을 넘겨준다면, 요게 이제 하나의 확 배신했으면 좋겠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이가 일단 2037년까지 92세, 91세, 뭐 몇 살인지 지금 46년생이시니까 46년생이거든요. 83인가 그렇죠? 79세 한국 나이로. 바이든 대통령 예, 전 예, 대통령이 조금 더 많았죠? 예.
왜 46년생이시니까. 이렇게 욕심이 네, 하여튼 뭐 권력을 그렇습니다. 지면. 근데 요게 지금 가장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는 뉴스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관심 주면 안 돼요. 이거 왜 관심을 줘?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XAI가 전량 주식 거래로 일론 머스크의 X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아마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셨을 텐데 머스크가 이게 이제 3명이네요. 속보로 막 나오게 됐죠. 속보로 나오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중재하고 일론 머스크가 팔고 일론 머스크가 사고 뭐 왜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이제 X에다가 뭐 장문에도 글을 썼어요. 장문에 글을 썼고 이러한 지금 인수 과정에 대한 일부 설명이 좀 있었는데 XA가 전체 주식 거래로 X를 인수했습니다. 합병 가치가 1,130억 달러로 달성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가 자 XA가 전체 주식 거래로 X를 공식적으로 인수했고 XAI는 8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이제 평가를 받고 X는 부채를 제외한 후에 430억 달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채가 120억 달러로서 해서 이제 보통 450억 달러에서 부채 120억 달러를 제외한 후에 330억 달러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머스크가 이번 합병을 통해서 XAI 모델 컴퓨팅 인재와 X의 6억 명 이상의 사용자 도달 범위 배포의 결합 이건 뭐 제가 이제 직역을 하긴 했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 두 회사의 이제 시너지를 이제 시너지 역할을 해서 이 두 회사가 더 스마트한 AI 기반 제품을 만들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의 엄청난 큰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으로 자기는 계획을 하고 있고 플랜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딱 처음 단계다. 시작 단계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컴퓨터 XAI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어가지고 막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록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록3를 기반으로 하는 XAI 모델 안에 이 X의 엄청난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을 다 입혀나가면서 엄청난 큰 하나의 AI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번 인수의 어떤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수 어떤 이제 뭐 제품이나 아니면은 이 플랫폼을 우리가 더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일단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아마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상 많이 예상을 했었고 XA랑 AI가 결국엔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럼 X로 인수하지 않겠어?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원래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여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XAI 입장에서는 X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얘기하자마자 이제 네. 정치 편향에 대한 얘기 제가 정치 편향? 왜요? 그게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힘들게 하니까 욕심내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거지 제가 뭐 공화당 민주당 어느 편 들어서 뭐 저한테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90 넘은 어르신이 집에 없나 보다. 그건 이제 팩트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 90 넘었는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욕심내지 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아침부터 그러지 마세요. 목이 메이고 있어. 목이 메이고 있어. 제가 지금 목이 맵니다. 트럼프가 우리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네.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소프트뱅크가 1조 달러 규모의 AI 산업단지를 계획한다. 맞습니다. PT를 이제 하기 네, 이제 예정돼 있는 거죠. PPT를 뭐 준비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소프트뱅크가 뭐 이번 스타게이트 많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미국이 이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AI 산업을 확 이제 뭐랄까요, 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이었고, 물론 딥시크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갑자기 휘청거리긴 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쏟아붓는 것보다 저비용으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저쪽에서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네. 뭐 하고 있니? 뭐 800조, 750조 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신맨하탄 프로젝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일단 소프트뱅크가 뭐 1조 달러 규모의 뭐 AI 산업단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PPT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시 회장, 손정일 회장이 미국 전역에 1조 달러 규모의 AI 기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에 미국 관계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직접 하실까? 직접 하시나 봐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대규모 계획은 자율 로봇이 자율 주행이 될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데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운영하는 공장을 배치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일정과 범위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하지 않는 건지 아직 뭐 그런 일정이나 범위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뭐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와 오라클과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스타게이트 발표하게 되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5,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5,000억 달러니까 이게 750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5,000억 달러 저 금액 저 자금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근데 일론 머스크가 니네 돈 없잖아.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니네 돈 없는데 왜 이걸 한다고 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그 이유는 샘 알트먼이 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고. 약간 뭐 있으면 계좌 인증해 막 약간 이래야죠, 친구들 서로. 초딩 싸움 같은 느낌으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유치. 예,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부다비 국영 투자자 MGX가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예정이고 최초의 커뮤니티 시스템은 텍사스에 건설될 예정이다. 요거까지가 이제 지난 1월, 2월 거쳐서 스타게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있었고 텍사스에 건설될 예정인데 이미 텍사스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 일부 공사가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텍사스 외에 다른 부지도 지금 7군데, 8군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지난 아마 제가 한 3주 전에 그 뉴스를 아마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일부 뉴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AI 기반 산업단지가 이야기한다 보니까 여전히 그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물론 남아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묻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러한 뉴스들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약간의 좀 염두에 둔다면 약간의 좀 불안한 예를 들면 과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메타버스 때 그렇게 메타버스가 당장 올 것처럼 했는데 안 오지 않았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르는 거죠, 뭐. 예.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플랫폼 메타 플랫폼스가 그 메타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센터를 짓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메타버스 그 직전에 투자금을 좀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하고 일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습니다. 그 직전에.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 만약 이거 AI 자체가 좀 길게 장기간 동안 봐야 되고 예를 들면은 요 자체 조정이 좀 오래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일부 들어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뉴스로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5천억 달러를 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흐지부지 근데 이게 세워라 내워라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죠. 그냥 기업 단에서 자기 맞아요. 혼자 하는 거면은 그럴 수 있지만 예.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는 뭐 그래서 쉽게 지금 해소할 수는 없죠. 우려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그 비용을 잠깐 회수하는 듯한 느낌을 근데 TD코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찝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 마이크로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회수하는 거다. 맞아요. 근데 회수에 방점을 두지 말고 그 규모의 방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심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심리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민감하게 맞아요.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뭐 다른 어떤 빅테크들이 만약에 정말 그러한 부분이 조금 보여진다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성격이 그게 아니지만 시장은 야 거봐 겁내죠. 자 AI 버블이라고 했잖아. 이러한 어떤 심리가 작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이 있는지가 뉴스를 좀 우리가 팔로우를 해야 돼요. 지금 다 무서워요. 여기저기 무서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심리 안 좋을 때는 요만한 얘기를 네. 이만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봐도 이만큼 제일 먼저 정말 많이 투자했다가 이제 우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살짝 걷어들여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야 우리 그때 왜 우려했지?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또 다른 분석들이 또 힘을 얻고 하는 시장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방송 보시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좀 해명해라. 그만. 그만해야 돼. 그만 끝.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니 혼내야겠어. 해명을 하니까 이게 악의 구렁텅이 이제 계속 해명하게 되고 다시 얘기하게 되고. 됐어. 이제
저번에 한번 기회 줬으면 충분히 우리 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예. 이제 해명하는 방송 끝. 하겠습니다. 해명 방송 끝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미국 주식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삼성, LG 제품을 많이 삼프라딜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애플은 왜 안 하냐, 국내 제품만 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애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는 노트북도 삼성을 쓰고 저희 어머니가 가전, 아버지도 그렇고 가전을 삼성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삼성 쓰고 제가 거기에 살짝 다이스 넣는 정도? 그 정도로 했는데 저 애플 이거 오늘 아침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그냥 외장하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컴퓨터 본체라면서요. 맥 미니. 너무 예뻐. 이쁘죠. 갖고 다니고 싶어. 예. 갖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맥 미니 M2 미개봉 신제품입니다. 리퍼 아니고요. 미개봉 신제품 제품이고 요게 왜 이렇게 싸? 69만 9천 원도 싼데 49만 9천 원. 49만 9천 원. 선착순 100대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애플 코리아에서 무상 AS 1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 대박. 일단 요거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요것도 모니터. 저는 아침에 여기 딱 출근해서 너무 이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아니 잠깐만. 이게 모니터가 아니고 일체형. 아이맥. 이것도 컴퓨터예요? 컴퓨터. 본체가 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같이 아마 지금 대박. 일체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진짜? 네. 아, 애플이 이렇게 안 써봐가지고. 이게 여러분, 요거는 이제 애플 아이맥 M1. 이거는 A급 리퍼 제품이라서 살짝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사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제품이 얼마냐? 정가가 신품이 189만 1,500원인데, 47%나 할인된 99만 원. 대박. 이거 저희가 리싱크에서 15개월 무상 AS 해드리고 50대 많진 않아요. 50대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되게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 보시면 엄청 깨끗하고 좋습니다. 와,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애플 가지고 왔는데 저 이거 그냥 모니터인 줄 알았어요. 이거 그러면 저도 뭘 이거 안 써서 잘 몰라요, 사실. 사실 기능을 잘 저는 몰라, 기능을. 사파리 이런 거 너무 어렵고 네. 애플이 좀 우리 국내 뭐 정보 관련한 그런 사이트 들어가는 거 되게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애플 디자인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쓰고 안에다 윈도우 설치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듀얼로 이렇게 스타일이라서.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윈도우 윈도우 쓰고? 한쪽은 윈도우, 한쪽은 맥 이렇게 양쪽 양분해 가지고. 근데 예쁘네. 내가 결혼하면 이거 신혼집에 두고 싶네. 언젠가는. 예. 그때도 한번 산프라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신 애플 가지고 왔으니까요. 제 목이 더 나가기 전에 빨리. 여행커님이 이거 사시면 이제 그때 결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럼요. 거죠? 여러분 저 애플 샀어요 이러면은 결혼하는구나. 결혼한다.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언제 살지 모르겠네. 네. 자, 자 이렇게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